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제 이번 주말은 좀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제가 원래 주식 음모론 헬릭 스미스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다른 자료를 만드는 게 생겼어요. 그거는 이번 주말쯤에 나올 건데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좀 다른데 좀 낼만한 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그때 되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미 대선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변동성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뉴스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 언론의 조사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대선 날은 진짜 장난 아니죠. 이번 한 주는 그냥 미대선 변동성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저도 단기 트레이딩도 자제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냥 뭐 미대선에 따른 변동성인데요. 웬만하면 신규 유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뭔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데 막 신용 쓰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이제 가진 사람들이 눈치 보기 매도가 시작되면 아마도 좀 장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신규 유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모를 겁니다. 이게 그때 미국 대선 당시입니다. 미국 대선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 장난 아닙니다. 예. 이때 사이드카 막 터지고 난리예요. 이때 결국에는 조금 반등해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이랑 좀 이슈는 달라요. 그때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죄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혼란이 올 거다 막 이러면서 언론몰이를 하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당선확률이 90%가 넘는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개표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패닉장의 흐름도 왔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랬었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건희 회장님께서 타계하셨죠. 32개월 만에 조류독감, 돼지열병 이어 가축 방역 비상. 이제 조류독감이 유행할 거랍니다. 이렇게 되면 동물 입장에서 트윈데믹인 거죠.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조류독감 관련주. 자, 독감 백신이 접종 후에 사망 9명 중에 8명이 무료 백신이더라 라는 겁니다. 뭔가 슬프죠. 예, 뭔가 슬프죠. 저는 여러 가지 책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이건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인종차별 절대 용납 안 해요. 성차별 절대 용납 안 해요. 사람들 막 데모하고 난리죠. 얼마 전에도 Black Lives Matter 하면서 흑인 관련 폭동이 계속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본의 차이는 인정해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건희 회장님 타계한 댓글만 봐도 부자로 옹호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죠. 참 이제는 자본의 차이가 생명의 차이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팬데믹이 터지고 나니까 부자는 요트를 타고 혼자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닥따닥 붙어서 살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형 반도체가 발달하고 나면 생물학적인 차이를 가져올 거예요. 누군가는 뭐 막 삼성전자에서 만든 잼스 이런 걸 끼면서 막 근력이 향상될 거고 누군가 오래 살 거고 누구는 메모리 칩을 머리에 박아서 기억력이 좋아질 거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난감하겠죠. 이제 절대 불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빨리 걷어찬 사다리를 조립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롯데 손해보험이란 이슈가 발생했어요. 얘가 막 급등하길래 그러니 했어요. 뭐 자진상폐한다고? 자진상폐하면 급등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로직이냐 하면 간단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진상폐하면 얘들이 주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야 돼요. 일정 비율까지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자진상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너 무조건 사들인다는 거지? 그럼 이거 막 나 이미 사놔야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자진상폐 추진설의 급등을 계속하던 종목이었는데 이거 저번 달인가 그때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때도 공시가 나왔어요.
자진상폐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떴었는데 이번에 또 자진상폐한다고 막 그랬는데 공시가 또 나왔죠. 검토하지 않는다. 근데 수급이 좀 몰렸어요.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비관적으로만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진상폐를 하는 기업이 저 자진상폐합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 제가 리디노미네이션 영상 말씀드릴 때도 그때도 언급했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더라도 우리 좀 있으면 리디노미네이션 합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에 기대를 하는 수급이었던 것 같고 물리신 분들은 약간은 좀 속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자, 지금 국내 확진자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또 60명대로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막 퍼질 거다 이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 비중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코스피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공매도 잔고 비중이 줄었습니다. 공매도 상환이 좀 일어났다는 거죠. 셀트리온만 좀 늘었어요. 셀트리온만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다 줄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다른 게 셀트리온스퀘어, 그 다음에 KMW, 펄어비스, 신라제는 뭐 계속 변동이 없는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 공매도 잔고가. 거기에다가 HLB생명과학이 재진입을 했죠. 재진입. 이런 상황입니다.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지속 상환하는 상황은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글로벌 정치 경제의 흐름을 보시면 대선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대선까지는 별거 없어요.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외신입니다. 어닝 시즌이죠. 약 170개 기업이 어닝을 발표한답니다. 그 중에 빅네임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등등등 굉장히 큰 기업들이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얘들의 실적이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좋겠죠? 애플 좋겠죠? 페이스북 좋겠죠? 알파벳 좋겠죠? 아마존 좋겠죠? 왜 좋은지 아시겠죠? 코로나 특수입니다. 지금 코로나 특수라서 얘들이 비대면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죠? 사람들이 외출 안 하죠. 외출하면 집에서 여러 가지 보죠. 넷플릭스 올라가죠. 넷플릭스 실적은 별로 안 좋았죠. 기대치 대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게 되면 집에서 보려면 뭘로 봐야 되죠? 네트워크로 보죠. 네트워크로 보려면 데이터는 어디 있죠?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클라우드 기업이죠. 자, 거기에 집에서 뭘로 보죠? 컴퓨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폰으로 봅니다. 폰.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서 뭔가 하려면 폰을 좀 좋은 걸 들고 있어야겠다. 애플 팔리는 거죠. 페이스북 집에서 계속 SNS로 서로 그 원숭이가 이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SNS를 비유하는 거거든요. 원숭이 그 털갈이 하면서 이 뽑아주는 거 했죠. 페이스북으로. 알파벳 얘들도 클라우드 하죠. 구글 검색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거죠. 홈 스트레치 이게 지금 이제 대선 관련입니다. 대선 관련. 대선이 이제 11월 3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요동칠 거라는 저기도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클린 에너지, 그 다음에 그 화학 연료 약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자 회사들, 카나비스라고 하면 저거 대마입니다. 대마 기업들도 약간 조명받고 있네요. 스티뮬러스 사가, 이제 스티뮬러스가 사가가 된 사가는 롱롱 스토리에 기나긴 여정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빨리빨리 끝날 줄 알았던 그 낸시 펠로시 그 사람도 웃긴 사람이에요. 월요일날 한다더니 저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안 했어요. 진짜 미제 정치인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US의 3쿼터 성장률인데요. 지금 뒤에 숫자가 좀 잘못 나왔어요. 그 예측치를 잘못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31.4%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다음에 얼만큼 나올지를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유로존의 GDP 발표가 있고 ECB가 만난다고 합니다. 유로존은 지금 우울하죠. 예. WDB 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각보다 반등을 크게 못했어요. 유로존은. 자, 내신입니다. 나만 주식 안 하나? 불안한 20대 B2 160% 폭발이라는 건데요. 20대가 뭐 지금 현재 신용이 160% 폭발했다는 건데요. 사실 뭐 모수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모수가 별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늘어봐야
좀 쌈짓돈 들고 오겠죠. 근데 정말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대 때 투자를 하면 50대가 되면 3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올라 있겠죠. 그러니까 종목만 잘 선정하면 그게 제일 어렵죠. 예, 종목만 잘 선정하면 저분들은 이제 저 돈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노후 자금이 될 겁니다.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대부분 이행, 미 농산물 대량 구매,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대부분 이행했다네요. 계속 이행하지 않니 마니 뭐 블라블라 하더니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행했구나가 아니고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에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중국이 미워도 미국이 함부로 시비 걸 수는 없어요. 그 첫 번째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그 농업 벨트 부분, 그 미국의 농업 지역이 실질적인 수혜를 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결국엔 고스란히 투심에 반영이 되겠죠. 나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나 농산물 잘 팔리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그대로 표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가파른 원화 강세 연말 증시에 부담되나? 라는 건데요. 이제 원화 강세를 보이니까 연말 증시에 부담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그 원달러가 폭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달러 가격이 상승하면 원달러가 폭락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뭐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나 뭐 이런 소리 하더니 이제 가파른 원화 강세를 보이니까 이제 비싸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외화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채권으로 이동했지 돈을 들고 싸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팔고 다시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단세포적인 측면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한심합니다. 저런 사람들. 미 파우치의 코로나 백신 효과 12월에 확인, 접종 거부 말라. 지금 약간 백신 포비아가 번지고 있죠. 백신에 대한 음모론도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그 일루미나티 같은 음모론들이 백신으로 전 세계 인구를 6억까지 줄이려고 한다, 뭐 약간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럼 백신을 안 맞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대한 소화에 나선 겁니다. 웬만하면 맞아라 얘들아, 약간 이런 건데 사실 백신이 모르겠다. 예전에 그 마을에서 우물에 독 타면 다 죽잖아요. 백신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뭐 손들고 먼저 맞는 사람 거의 없겠죠. SK하이닉스가 비싸게 샀다, 미 인텔에 바가지 쓴 걸까라는 이제 이슈 레이징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가 그러면 한마디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저기 막 북치고 장구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사 내는 저 사람들요, SK하이닉스의 브레인들이 분석해서 미 인텔 반도체 공장을 사겠다고 한 그 결정이 당신들보다 정말 그 거시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보고 ROI를 따져서 샀습니다. 당신들보다 훨씬 더 브레인들이 분석해서 산 거예요. 당신들이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언제 나올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전 SK하이닉스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뉴스가 팽배해져서 하락을 한다면 저는 조금씩 사들일 예정입니다. 일정 보시면 월요일 실초 진짜 여러분들 아침에 보시겠죠. 자, 경제 캘린더 보시면 원유 재고 발표도 좀 봐야 되고요. 근원 내구재 수주도 봐야 됩니다. 살짝 줄어든다고 뜨는데요. 여기 지금 GDP QOQ를 보시면 쿼러 오브 쿼러입니다. 여기 이전이 마이너스 31.4%인데 예측치가 31.9%예요. 와, 60% 반등한다고요? 정신줄을 놓으셨네요. 지금 이거 정신줄 놓으셨죠. 아마 마이너스 31.9인 것 같습니다. 참 저래놓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실업성 청구 원수는 살짝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주말부터는 변동성 구간이겠죠. 미 대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버나잇 같은 거는 좀 위험하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거. 자,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뭐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건 없는데요.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지금 로봇 잘 보고 있잖아요. 로봇을 계속 볼 예정입니다. 자, 미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SCI 지수 변경도 11월 11일이에요. 자,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이것도 영상 끊기는 거 아니야? 주말 영상이 좀 부담이 되나 봅니다. 컴퓨터가 여러가지 이미지적으로 좀 강조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저도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음봉을 2개 그렸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좀 하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 흐름도 그렇고요. 하방이 맞죠. 하방이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냐? 그건 아니란 겁니다. 유로존이 지금 기술적 분석상 별로 좋지 않죠.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상 그런 거예요. 상해 종합지수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여기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상해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대선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겁니다. 지금 사실 어떤 사람이 되나 중국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상한 낭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지금 만약에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돼서 중국한테 이롭다고 했으면 벌써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나 중국에겐 다 불리하다. 자, 코스피는 지금 코스피가 좀 강했어요. 코스피가 좀 강했고 코스닥이 약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훨씬 약해요. 지금. 코스닥이 훨씬 약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헤드 앤 숄더를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 당연해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그래서 코스닥은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만약에 뭐 레버리지에 들어갔다가는 약간은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정도로 보이고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는 좀 약간은 괜찮아요. 자, 한국 증시 흐름 보시면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다시 11조를 넘었습니다. 11조를 넘었고 지금 괄목할 만한 게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장부 계속 주고 있어요. 상환을 계속 하고 있고 시용잔고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이 시용잔고가 좀 주춤하고 있죠. 약간 요런 게 상승을 좀 약간 억제시킬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이 신용잔고랑 이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죠. 신용이 늘면 늘수록 증시는 올라가요. 똑같습니다. 신용이 늘면 증시가 올라간다. 신용이 늘면 증시가 올라간다. 증시가 떨어질 때 신용이 다 빠진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투자자 예탁금의 상승 속도도 지금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개인이 약 65조, 66조를 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한 2년 넘게. 지표를 보시죠. 자, 달러는 지금 현재 그냥 계속 하방이죠. 달러는 하방이죠. 근데 또 미대선 변동성 때문에 달러도 왔다 갔다 하겠죠.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달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21선, 20주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약간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횡보가 끝나면 상승할 거다. 제가 너무 확신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달러랑 원도 그때 엄청 확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그렇게 됐죠. 방향성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틀리면 틀린 대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원은 지금 뭐 저가 깼기 때문에 올라가도 계속 떨어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위안도 똑같고요. 위안은 뭐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었나요? 위안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DI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주춤하고 있어요. 좀 펜오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이 안정되는 걸 좀 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골드는 20주선에 걸쳤는데요. 지금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면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DXI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지속해서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PMI는 독일만 업데이트 됐어요. 독일은 58을 기록했죠. 지금 현재 독일은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복구했고 이제 중국, 미국, 한국에 대한 숫자를 좀 보면 되겠죠. 자,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지금 현재 본원통화랑 협의통화, 한국의 협의통화 다 상승 중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뒤에 영상처럼 찍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 이때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긴급하게 살 만큼 샀고 이제 슬슬 눈치 보고 있다가 조금씩 계속 살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사겠다고 한 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트리거링이 되면 연준의 돈이 들어올 거다. 그때 되면 다시 증시가 그냥 코로나 무관 부양기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뭐 안정적이고요.
채권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현재 팔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 자산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는 미대선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 트레이딩 같은 건 하지 마시고,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 그때는 좀 단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외에는 저도 그냥 정치 안 보고 그냥 좀 쉬려고요.